시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는데 도로 사정은 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염이 고체온증 환자와 또 고속도로 콘크리트 노면까지 튀어오르거나 또 파이는 문제를 속출시키고 있을 정도죠. 네. 이렇게 강렬한 태양빛이 차내 온도를 90도 이상 급상승시키면서 뒷좌석에 태운 외손자를 있게 한 외할아버지의 건망증과 또 어린이집 통합버스 차량 등의 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혹서기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이 폭염 속의 고열이나 고온에 차 안에 방치됐던 어린이가 연이어서 숨진 안타까운 사연에 있었는데 차에 갇힌 영화가 구출됐었죠. 네, 참 7월 폭염 무더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의 인명 희생과 또 말씀하신 영화를 긴급 구조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19일이죠. 오후 2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웰컴센터 주차장에서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차 내에 갇혔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119 구급대가 33도 폭염 속에서 뒷좌석의 문을 개방하는 그런 긴급 출동으로 신고 8분 만에 영아를 구출했는데 탈취 상태에 이르지 않는 등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를 돕기 위해서 이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던 할아버지 건망증이 희생을 불러왔었죠. 네, 참 안타까운 인재였는데요. 네. 그날도 오전 9시 30분경 집에서 유치원을 향해 출발했지만요. 차는 회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본 후에 의식을 잃고 있는 외손자를 발견하게 됐고요. 무려 4시간 이상 뒷좌석에 홀려 남겨졌던 3살짜리는 고체온증인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뒷좌석에 태운 채 무의식적으로 사무실로 향했다고 했는데 내릴 때도 차내를 둘러보지 않아서 뒷좌석인 손자를 못 본 거겠죠? 맞습니다. 모든 사고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한 이날 건망증은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아닌 실외 주차장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정오 기온이 33도 정도 됐다고 하고 이렇게 통풍도 안 되는 직사광선에 노출하게 되면 차내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태양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는 두세 배 정도가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30도가 웃도는 상황에서 3시간 노상 주차만 해도 90도가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황도 아닌데 차에 3시간, 4시간씩 그냥 있다라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장시간 외부에 주차를 했는데도 오가는 사람 눈에 전혀 띄지가 않았다는 게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짙은 썬팅 때문 아닐까요? 네, 장시간인데 차 안에 아이를 못 봤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혹서와 혹한기 속 이런 차내 방치 사고 때문에 통학 차량에는 짙은 썬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썬팅 금지 규정을 지키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 이로 인한 인재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도 큽니다. 그리고 경찰은 할아버지를 과실치사죄인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로 입건을 했지만요. 부모들에게 출불석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유치원에 등원하는 원아들을 통학용 차량이 또 원생을 두고 내려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숨져 있는 4세 여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려 8시간 가까이 방치했다는 건 인재죠,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 번도 주의를 살피고 등원하지 않았던 만일의 원생이 있다면 부모에 통보를 하고 또 매시간 출석 체크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 9시 30분경 원생 9명을 태웠지만 하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담임교사 역시 발견 전인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을 확인 안 한 것이 큰 맹점이었습니다.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모가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관리 소홀이 이런 참사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해마다 비슷한 고온 방치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혹서기도 혹강기 때와 마찬가지로요. 적절한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5년 여름 음주 후 차 안에 잠들었던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고요. 네. 또 2011년 8월 12일 어린이집 차로 등원한 5세 어린이가 뜨거운 밀폐혈기로 희생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도가 넘었던 지난 2016년 7월 29일이죠.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4살 원아도 네.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 네네. 한국 법조인이 미국령에서 자녀의 그 차내에 방치됐다가 체포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기온이 높을수록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은 당연히 필수인데 네.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주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죄는 물론 받지만 네. 피해 아이는 이런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년 전 사망 사고는 어린이집 차로 등원했던 아이가 귀가를 안 해서 찾아갔더니 네. 결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동안에 결국은 7시간 이상 승합차에 방치됐고 5세의 어린이는 저산소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숨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광주의 찜통 통학버스에서 거의 8시간 만에 의식 없이 구출됐던 원아는 지금 2년 정도 튜브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이런 전전하는 치료 속에서 몸만은 훌쩍 갔다는 게 부모들의 그 심정입니다.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한데요. 네네. 이런 어린이 안전관리 소홀이 남긴 깊은 상흔이기도 한데 네. 할아버지 건망증이 이 정도로 심한 것은 기온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차내에서 결함이 익었다. 네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차내가 너무 묻었거나 또 직사광선에도 장기간 노출이 되면요, 이런 유사 증상이 안전운행을 정해시킨다고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안전운전까지 위협하는 혼미한 현상이 4시간 이상 귀여운 손자를 있게 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스페인의 자동차 제조사인 세아트도 무더위 속 에어컨을 켜지 않고 환기를 안 시키는 이런 차내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차내 기온이 올라가면 운전자에서 이런 어떤 이상 증상이 유발되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실험에 따르게 되면은 25도의 그 실내 온도와 35도 이상 차이 나는 그 운전자 반응 속도를 봤더니 20% 이상 그 둔감하게 하락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이게 되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와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네. 최대의 경우는 0.08까지 올라간다는 충고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3분의 2 정도는요, 이런 피로와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하는 그 고온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인지 못한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때문에 그 폭염 속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요, 물도 자주 마시고 환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체온이 40도 넘게 되면 뇌혈관 순환 장애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의식을 잃지만 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차내 방치 사고는요, 선진국도 풀지 못한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 한국 변호사 부부가 체포될 정도로 처벌이 강한 미국에서는 왜 이런 거죠? 네, 미국에서도 한 해 평균 37명 정도가 차 안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 개 주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이 8세 이상이나 어른의 보호 없이 차 내에 혼자 두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취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동 방치로 부상이 심각할 경우는요, 중범으로 이게 기소가 되고요. 또 사망의 경우는 살인 혐의로 간주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예방책과 제도 장치를 비롯한 이렇게 강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판사님과 변호사 부부도 예기치 않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네, 이 부모라도 차내 방치는 아동보호법 위반에 들어가는데 네.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면 네. 이걸 조금 인공지능적으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네. 승차 시 뒷문을 만약에 열었다면 아이를 태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럴 때 하차할 때도 뒷좌석을 확인하는 이런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차에서 부모가 멀어지면 카시트에 장착된 센서가 스마트폰에 경고음을 발신하는 장치도 있는데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요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비상시 차 유리를 깨야 한다면 요번에 그 제주도 사건처럼요. 네. 전면 유리가 아닌 그 후방 유리나 또 측 유리, 이게 이제 강화 유리의 모서리를 뾰족한 물체로
자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안정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폭발 같은 화재도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우리 가연성 물질로 된 가스라이터 같은 거는 차에 두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물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